네, 3차 TV 토론 결과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원영섭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영석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이번 총평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봤습니까? 예. 3차 토론. 3차 토론은 굉장히 좀 인파이터적인 그런 그 김문수 후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경제 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저번에 일어났던 그런 뭐 다른 파트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나 사회 파트라든지 이럴 때는 물론 이제 그 조금씩 격렬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네. 오늘은 아예 정치면이기 때문에 네. 더 조금 세게 이재명 후보와 맞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집중 공격하셨는데 저는 뭐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뭐 김문수 후보가 오늘 특별히 뭔가 벼르고 나온 게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제 뭐 작전이라고 그럴까? 예, 어떤 작전이었습니까? 작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나 이런 그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세게 공격하진 않았었는데 예, 그때도 2차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격이 나왔었어요. 2차에서. 그런데 1차보다는 2차에 조금 더 공격이 나왔고 2차보다는 3차에 조금 더 공격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그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의 그런 수사받는 사실,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거적으로 많이 열거를 하셨습니다. 특히 뭐 단순히 수사받는 사건을 넘어서서 그리고 형수에 대해서 뭐 욕설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짚어 나가면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이런 사람이었지,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이었지,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전략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뭐 나쁘지 않고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시키는 전략을 가져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총망라지만 죄의 백화점인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왜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총정리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목들 뭐 그런 것들도 종이에 이렇게 다 따로 워낙 많으니까 한 번에 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러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뭐 나열하시면서 쭉 이렇게 얽어 나가셨는데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또 국민들께서 이거를 좀 잊어버릴 수도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다른 이슈나 이런 걸로 굉장히 또 선거가 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그 제목 특히 이제 원래 김문수 후보가 네거티브 공격을 별로 안 하시는 편인데 그래도 국민들께서 반드시 또 알고 가야 되는 거는 지금 이 3차에서 하나 다 짚어가지고 국민들이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죠. 가장 좋았던 장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김문수 후보가 또 일단은 공격하는 면에서 질문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굉장히 힘이 이제 들어간 그러니까 좀 센 모습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모습. 사실은 그 김문수 후보가 잘 아시겠지만 그 혁명 전사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볼펜부터가. 그래서 뭐 그동안에는 당연히 이제 혁명 전사로서의 강하게 세게 압박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뭐 이준석 후보가 같이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제 1차 토론에는 많이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당내 경선 관련한 토론하는 모습을 봐도 아무래도 식구들끼리 싸우는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포용적으로 좀 부드럽고 온화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게 세게 밀어붙이고 오히려 또 이재명 후보가 약간 그 기세 싸움에서 약간 밀리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으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을 때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핵무장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네. 핵무장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런 약간 좀 코너에 몰아넣는 그런 이재명 후보의 그런 질문들이 그 추궁하듯이 계속됐는데 그래도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핵무장과 관련한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일관되게 이야기하신 부분. 그 네. 부분은 뭐 굉장히 질문을 받을 때의 모습으로는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거 이제 국제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재명의 그 얄팍한 질문에 그 얄팍한 질문이거든요. 핵무장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말이 자꾸 바뀌냐 분명히 얘기해라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넘어갈 수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 핵무장을 하는 거 안 하는 거보다 해든 안 해든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핵무장을 하든 아니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핵무장을 안 하고 핵우산을 받든 전략핵을 받든 전술핵을 받든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는 그게 국제정치 면으로 상당히 노련했어요. 예, 그게 사실은 뭐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질문처럼 저도 느껴졌거든요. 예, 근데 잘 대답했어요. 예.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 질문이 날라올 거고. 그렇지. 예. 핵무장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북한은 하고 지금 우리는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질문이 날아올 수 있는 건데 예. 그거를 그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 핵무장이라는 이슈는 그게 종속 변수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금 어려운 질문을 잘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이가 또 교묘하게 치고 오더라고요. 전술핵 얘기하면서 우리가 전술핵을 미국의 전술핵을 받아들이면은 북한한테 비핵화 요구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비핵화를 요구해? 걔네들이 비핵화 요구한다고 핵을 놓을 놈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몰아가려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아주 잘 방어했다고 봅니다. 그 방어하면서 이재명의 말하자면 북한 발악이라고 그럴까 말하자면 좌파들의 북한에 딸랑대는 게 이제 거기서 노출이 됐으니까 오히려 방어하면서 공격이 또 됐다고 보는데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이 관전 포인트가 이거였거든요. 오늘 이준석이 어떻게 나오냐. 왜냐하면 단일화에 대한 시간은 내일밖에 없는데 오늘의 어떤 여지를 남기느냐 토론에서 다시 말해서 김문수 후보를 공격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포인트였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물론 오늘 낮에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런 강한 메시지를 지금 이준석 후보가 내긴 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토론을 하는 분위기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거는 거의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사회자가 두 명한테는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 더한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마다 이준석 후보를 꼽으면서 또 한번 답해 보시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좀 헬퍼 플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스포츠에서는 헬퍼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 본인이 일단은 단일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강한 부정을 이준석 후보가 오늘 낮에는 했었었는데 오늘 밤늦게나 또는 내일 어떻게 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새롭게 국면 전환이 될 수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하루 결국 남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레부터는 이제 사전 선거가 들어가니까 단일화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선거가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내일 하루만 남은 건데 조금은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아무래도 오늘 토론의 모습을 보면 이게 완전히 100% 닫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사전 선거일 전날에 사실은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하루 전날 또 얼마든지 사실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 김문수 후보 측에 뭐 굳이 꼽자면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아쉬웠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 거북선 문제가 굉장히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거는 그 정치 이슈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주제와는 약간 벗어날 수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떤 정치 이슈화로 약간 버전을 좀 변화시켜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땠을까 하는 그거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거북선이라는 이슈로 해서 후보가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기사화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사화가 되면 아무래도 그 거북선과 관련해서는 2030이 특히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아, 그럼요. 이게 불공정이니까요. 공정과 상식이 어긋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2030들이 그런 경제 이런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분양 투자 실패 사례로 거북섬이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 그런 과정에 그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이 돼 있다. 예를 들어 뭐 특혜 의혹에 개입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 2030한테 어필할 수 있는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거북선 문제와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정치인의 부패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슈를 조금 변환시켜서 다른 각도로 물어보는 그런 게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거북섬 공격을 왜 안 했나 이 아쉬움은 있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주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쏘쏘 뭐 그저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했다. 결국 이제 토론회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후보가 가진 어떤 그 톤앤 매너라고 하죠. 그런 태도. 그리고 이제 기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과거 3년 전에 보여줬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토론보다 조금 못하는 모습을 이 세 번의 토론에서 보여주는 것 같고 기세 싸움에서 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기세 싸움에서 밀리고 도망가고 꽁무니 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지고 목표를 향해 가지고 약간 돌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우위, 능력적인 우위를 완전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런 토론회였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좋은 토론회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예. 자, 토론의 평가는 느끼신 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원영섭 변호사는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기세 싸움에서 완전히 그 승기를 잡았다. 저도 이제 그런 점은 이제 같이 평가합니다. 단일화가 마지막 날 이루어질까 아닐까 기대되네요.